기운 싸움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걸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기싸움 한다고. 그 얘기는 또 통상적으로 많이 쓰시죠? 네. 예. 기싸움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합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이랑 합니까? 맞아요. 기싸움은 물론 모르는 사람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잘 기싸움이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겉으로 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셀 것 같다 그러면 솔직히 알아서 그냥 싸움을 안 해요. 네. 아니면 명분이 있을 때, 정말로 이제 명분이 있을 때는 그 몰라도 그 기싸움에 같이 동참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싸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주로 아는 사람이랑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랑 제일 기싸움을 많이 하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누구랑 제일 많이 기싸움을 남편. 제일 먼저 나오네요. 네. 자식하고는 자식이 어렸을 적에는 안 해요. 자식이랑 부모랑 원래는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랑 싸웁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이가 장성을 하면 이제 이게 키도 크고 막 어른도 되고 막 자기도 이제 뭔가 경험치가 쌓이고 이러면은 막 합니다. 예. 자식들하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기싸움을 많이 하는 상대는 배우자. 배우자하고 알게 모르게 기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싸움을 사실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기싸움은 하기 마련입니다. 이 이제 기싸움, 에너지 쟁탈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자 간이라고 합시다. 배우자 간에 싸움을 딱 했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녹록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줄을 왜 당길까요? 사실은 기운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기운을 사실은 뺏어 오려고 그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상대방도 이제 이 기운을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내 기운을 또 뺏어 가려고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밀당. 이게 밀당이 아니에요.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서로 뭐예요? 밀리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에너지 쟁탈전은 뭐냐면은 밀어주는 게 없어요. 계속 당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당기기만 하다가 너무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좀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래야지 이 줄을 안 놓고 계속 재밌게 흥이 나게 갈 텐데 계속 당기기만 하니까 피로감을 느껴요. 피로감을 느끼다가 서로가 느낍니다. 도대체 이걸 언제 놔야 되나? 무슨 명분으로 이 줄을 놔야 되나? 사실 이제 서로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 싸움에서요, 기운 싸움에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는지 알아요? 눈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그 팽팽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도 놓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계속 안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뭘 명분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자연스럽게 탁 놓을 건가. 이제 그 다음부터 눈치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눈치 싸움의 제일 큰 희생양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들이에요. 부모가 눈치 싸움을 하잖아요. 이제 막 서로 기운 싸움을 하다가 이제 서로 막 힘이 딸려가지고 눈치 싸움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부모의 눈치 싸움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두 사람의 눈치를 애들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 분위기가 정말 휑해지는 거죠. 싸해진다 그러죠.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안에 애들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남편도요, 아내도요. 이게 정말 이제 막 이게 정말 약간 극단으로 가게 되면 정말 집안의 기운이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먼저 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니 잘났다. 그래. 이거를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가 그래, 아이고, 그래, 니 팔뚝 굵다, 잘났다, 잘났다 이러면서 그걸 내가 막 던지듯이 탁 놔버리게 되면 진짜로 눈치 싸움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정말로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놓을 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요 팽팽하게 이 당기는 요 느낌에서 요거를 언젠가는 놔야 돼. 이것만 계속 당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집착하는 에너지를 놔야 되는데 요거를 놓을 때 이렇게 막 잡고 있을 때는 사람이 안 보이고요. 힘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 힘이 느껴져요.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힘이 느껴지는데 그 힘을 빼기 전에 있잖아요. 상대방을 느껴야 돼요. 이 팽팽한,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 힘만 느끼면 나한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놓아도 예쁘게 못 놓고 이렇게 살짝 못 놓고 던지듯이 놔버리게 되는데 요때 상대방을 이 힘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체를 정말 한순간이라도 느끼고 나면은요 이제 여기서 사실은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놔야 할지 협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관계에서요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부부지간에 싸움 안 하는 부부가 100상 중에 한 상이면 많을 거예요. 사랑 싸움이 됐든 기싸움이 됐든 눈치 싸움이 됐든 하죠. 근데 그 싸움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건가? 그건 상대방의 실체를 한순간이라도 느꼈을 때 대화의 물꼬가 트고요. 서로 합의하에 이거를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지혜와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느끼려고 하는 그 한 번의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눈치 싸움으로 아니면 더 심한 싸움으로 또 아이들의 상처로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실체를 느끼기 위해서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배우셨다가 혹시나 집에서 팽팽한 이 기운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잠시 이 호흡법으로 스스로를 좀 다스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대를 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손만 한번 좀 가볍게 비벼서요. 심장을 약간 마사지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비벼 보세요. 예, 심장을 마사지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살짝 너무 세게 말고요. 잠깐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 나서요. 예, 심장 마사지. 예, 그런 느낌이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우리가 호흡할 때요. 이 심장이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의 이 뜨거운 열기가 호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피를 맑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를 아랫배 단전까지 쭉 내려가지고 신장을 또 이렇게 신장의 기능을 또 원활하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서 이 심장의 화기가 너무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다면 그 화기를 손끝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심장의 화기를 아랫배로 이렇게 내려주는 가슴 호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무릎에다가 편안하게. 예. 이렇게 안 띄우셔도 됩니다. 그냥 무릎에 편안하게 손바닥이 하늘 방향이 되도록 편히 올려주시고 어깨 불편하지 않게 그렇죠. 어깨가 불편하지 않도록 허리는 네 편안하게 이렇게 세워주세요. 허리를 세운다라기보다는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서요. 예. 허리에 힘을 주지 마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허리가 좀 편안하게 섭니다. 자, 그리고 경추가 앞쪽으로 빠지지 않게요. 눈은 감고 있지만 시선이 정면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정면. 그래서 어깨가 앞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아랫배 힘 주시고 어깨 힘 빼시고 눈을 감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그런 느낌으로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자세가 잡히면요. 자세가 잡히면 자, 지금부터 심장의 화기가 손끝으로 빠져나가고 아랫배 단전으로 내려가는 집착의 끈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가슴 호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다물고요. 혀끝을 입 천장에 살짝 갖다 댑니다. 심장을 느끼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다시 한번 심장을 느끼면서 숨을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심장을 느끼면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자, 이번에는 코로 내쉬는데 화기는요 손끝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내쉬어보세요. 코로. 하지만 상상하세요. 답답한 심장에 그 열기가 손끝으로 빠져나갑니다. 심장의 화기가 손끝으로 빠져나가면 경추가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바르게 섭니다. 자, 이제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입은 다물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 심장의 화기가 손끝으로 빠져나간다. 무리하게 받았던 압력이 서서히 호흡 하나로 빠집니다. 가장 지혜롭게 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추가 시원해지고요.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 심장을 느끼면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자, 이제 이 심장의 화기가 아랫배로 내려갑니다.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따뜻해집니다.
얼굴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한번 해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잠깐 멈춰도 됩니다. 멈출 때요, 기운이 굉장히 빠르게 옮기됩니다. 자, 내쉴 때 아랫배까지 쑥 내려간다고 상상하세요. 아랫배가 따뜻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심장을 느끼면서 심장의 열기가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걸 상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멈추고, 자, 이번에는요, 상체를 숙이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기 바랍니다. 후. 바로 우리들의 이 상상력은요, 실제로 몸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화기가 손끝으로 쭉 빠져나갈 때 약간 손끝이 따끔따끔거린다라는 느낌?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느끼셨나요? 예. 화기가 빠져나갈 때, 탁기가 빠져나갈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시고 잠깐 멈추었다가 의식을 먼저 아랫배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기가 아랫배까지 쑥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호흡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왜 집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연연해하고 집착해야 하지 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 호흡법으로 그 집착을 먼저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을 한번 딱 정지를 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왜 집착을 했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마침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 호흡법으로 집착의 끈을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상대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요,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